오늘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유명한 일화를 들려드릴게요. 오늘의 영상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느 때와 같이 지하철을 타고 학교를 가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 지하철 안에는 시끄럽게 떠들던 아이가 있었고, 시험을 앞두고 예민했던 청년은 참다 폭발하여 그 아이 엄마에게 한 소리 하였죠. 아니, 좀 조용히 좀 시켜주세요. 공공장소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이 엄마는 마치 상황을 이제 막 인식한 것처럼 눈을 살짝 뜨며 다음과 같이 힘없이 말하였습니다. 당신 말이 맞군요. 저도 뭔가 어떻게 해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막 병원에서 오는 길인데 1시간 전에 제 아이의 아빠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앞이 캄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저희 애 역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것 같습니다.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당황한 청년은 갑자기 이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고,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고, 다른 감정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의 짜증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동정심과 측은함이 넘쳐나왔습니다. 소위 이런 것을 일컬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와 아이 엄마는 분명 잘못을 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들었고 그것을 그냥 방치해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처한 상황을 알게 되면서 청년은 그 모자가 잘못을 했지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고 측은함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인지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물론 잘못은 했지만요. 단순히 벌어진 사실이나 사건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어떤 상황이었을지 그 배경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패러다임의 전환. 저도 샤오잔 논란을 다른 관점에서 더 확대하여 바라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그러한 실수한 배경을 알게 되면 위의 청년처럼 그 사람에 대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쉬워지니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중국 좀 아는 남자 지읒지읒 이응리은입니다. 먼저 저의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시청까지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좋아해주시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부분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려고 해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영상 속에 만약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그 부분을 그냥 넘어가게 된다면 저는 찝찝해서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하였습니다. 지난번 샤오잔 논란 뒷이야기편 영상을 보시고 제가 영상 속에서 잘못 전달한 내용에 대해 짚어주신 분이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댓글이었냐면, 제가 영상 속에서 여성 연예인의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조롱 섞인 발언에 대해 샤오잔이 동조한 것 역시 조작이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조작이 아니라고 사실로 알고 있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 좀 여러가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특별하게 영상으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내용이 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용을 꼭 끝까지 들어봐 주셔야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편한 시간대에 들어보실 것을 적극 권장해드립니다. 오늘 제가 다룰 내용, 그 비주류 문화 속 언어 표현에 대해서, 그리고 샤오짠이 그러한 성희롱 섞인 발언에 대해 동조한 부분에 대한 뒷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만약 아직 그 전편에 대해서, 뒷이야기편 전편에 대해서 보시지 않은 분 계신다면 그 해당하는 영상부터 보고 오시면 이야기를 이해하시는 데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면, 샤오짠의 친구가 여성 연예인 특정 부위를 조롱하는 글로 과격한 표현을 써서 작성한 글에 샤오짠은 동일한 비주류 문화 언어 표현을 사용해서 동조한 것이 맞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의 말이 맞고 저도 그 부분은 잘못 전달해드린 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이 잘못된 정보로 혼란을 빚게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셔서 감사드리기도 하고, 또 다른 시청자분들께는 혼란을 빚어드리게 돼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혼란을 빚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이로 인해 샤오짠에게 실망을 하실 수도 있는 분들, 또는 그 표현이 도대체 어떤 뜻이길래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길 수 있지만 세세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정말로 시작합니다. 비주류 문화 표현, 린유. 그게 뭔가요? 먼저 린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린유는 차이린이라는 꽤 유명한 타이완 출신 가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섹시미와 백치미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이미지를 조롱하는 표현과 말투이며 그 표현들이 성적으로 자극적이게 변질돼서 사용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성소수자들이 사용하는 말투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차이린이라는 가수는 타이완 출신이고
타이완의 억양이나 표현이 굉장히 여성스러운 것으로 유명해요. 이를 두고 중국 대륙 쪽, 특히 타이완 남성이 그 타이완 억양으로 말하는 걸 보고 중국 대륙 쪽 북쪽 지방에서는 약간 우리나라 경상도 느낌으로 말투가 되게 강하고 툭툭 뱉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타이완 남성들의 말투를 들으면 남자답지 못하다고 조금 오글거린다라고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국 대륙 북방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자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한 타이완 억양을 따라한 표현이 린위입니다. 차이린의 린자를 따와서 차이린의 언어라고 해서 린위라고 하고요. 린은 차이린의 린, 그리고 언어 할 때 유유, 언어 할 때 어자를 사용해서 차이린의 언어. 그 뜻은 차이린을 대표하는 섹시미와 백치미를 조롱하고 그녀를 성희롱하는 표현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특정 부위를 희화화하는 방식이죠. 현재는 그러한 표현들이 성소수자들이 사용하는 은어 표현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성스러운 말투, 억양이다 보니까 성소수자들이, 특히 게이들이 쓰는 표현으로 좀 굳어져 있는데, 게이 중에는 수비를 하는 분들과 공격을 담당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현재는 그런 성소수자들만의 문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샤오짱과 그 친구들이 성소수자냐 게이냐, 그건 또 아니면서도 또 맞는 게, 무슨 말이냐면 샤오짱 친구 중에는 또 커밍아웃을 한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가 샤오짱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아서 말하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자 샤오짱이 괜찮다, 우린 여전한 친구야 라는 식으로 대답하는 웨이보 글도 확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런 린 위에 대표적인 표현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그 카이시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수위가 좀 셉니다. 차이린의 특정 부위로 모든 걸 다 흡입해버리겠다라는 뜻으로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샤오짠 친구가 과격하게 글을 씁니다. 그리고 샤오짠이 그 글에 대해 카이시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안티팬들은 그 전체 글이 모두 샤오짠이 작성한 것처럼 날조를 합니다. 그리고 샤오짠 팬분이 그것은 날조되었다는 것을 증명해냅니다. 다만 샤오짠이 실제 작성한 카이시라는 글을 쏙 빼놓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샤오짠 팬이 증명한 그 글과 이미지를 확인했고, 이를 근거로 말씀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이미지 속에서도 해당 부분을 잘라두었기 때문에 저도 놓쳤던 부분이죠. 다시 자료들을 확인해봤고 그 부분이 빠져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샤오짠 팬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작을 증명하는 글에서 담고 싶은 것만 담게 되면 진실의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제대로 해명하는 것이 맞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와 동일하게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려면 다시 한번 이렇게 정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샤오짠의 친구가 작성한 성희롱적인 발언, 그리고 그거를 짜집기 해서 마치 샤오짠이 작성한 것처럼 합성을 했고요. 또 그걸 샤오짠 팬이 합성한 것을 밝혀냈고요. 그리고 샤오짠 팬이 조작인 걸 밝히면서 샤오짠이 작성했던 부분은 빼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샤오짠 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쟤네가 합성한다고 우리도 그러면 되겠냐, 괜히 이것 때문에 다른 진실이 전부 더럽혀지지 않도록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도록 하자 라고 한 부분까지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표현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샤오짠이 동조한 것이 맞고,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충분히 논란이 될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위에 패러다임에 전한 일화처럼 잘못은 변하지 않습니다. 잘못은 잘못이죠. 그렇지만 그래서 그의 인성까지 논란의 중심이 될 일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습니다. 위에 일화처럼 문제에 대한 관점을 조금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샤오짠은 웨이보를 어떻게 운영하고 사용하였는가 라는 관점에서 말이죠. 현재 샤오짠 웨이보에서는 과거글을 볼 수 없게 막아두었습니다. 그러나 샤오짠 중국 팬 중에 한 이틀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과거글을 한 200여 개 넘게 확인한 팬이 있었고, 다행히도 그 팬은 그 200여 개 넘는 글을 캡처를 하고 또 카테고리별로 친절하게 나누어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테고리 역시 매우 광범위하는데요. 그의 과거 웨이보 짤들을 크게 보면 동물, 연예계 이야기, 힐링이 될 만한 글들, 사회적 이슈거리, 미녀들의 사진들, 심리 테스트, 혈액형, 별자리 등 각종 미신들, 맛있는 음식, 여행지, 자신의 고향에 대한 자랑, 영화, 친구들끼리의 소통 등 그냥 흥미로울 법한 내용들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웨이보 속 샤오짠의 표현들을 확인해보면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때로는 심하게 욕도 시원하게 박아주고 있고, 때로는 재밌는 움짤이나 글들을 공유하면서 썰렁한 농담을 할 때도 있고, 자기 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벙요첸이라고 해서 자기만의 그 우리를 나타내죠. 그 안에서의 말투로 착한 학교 선배 느낌의 소통도 있고, 허세 가득한 글도 있고, 친구로서 굉장히 의로운 글도 있는 등 다양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카이시라는 동조하는 글이 오히려 아무런 의도가 없었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지 않나. 그 당시 유행하던 말투였고 친구가 걸어온 장난에 맞춰 상황에 맞게 작성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샤오짠은 정말 그냥 웨이보를 사용하는 아주 흔한 대륙의 청년이었지 않았나 라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유명인이 아니고서야 특히 SNS 시대에 살고 있는 한 청년이 어떤 특정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그녀를 성희롱하기 위해서 친구의 글에 동조했다 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의 인성까지 쓰레기라는 프레임이 쓰여진다는 것은 조금 안타까움이 들기도 합니다. 다행스러운 건 중국 대중들의 반응은 놀라움과 다소 실망을 나타내는 표현도 있었지만 큰 과민 반응을 보이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제 결론입니다. 샤오짠은
과거 발언 논란으로 잘못을 했고 인성이 쓰레기며 나락으로 가야 되냐?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칼씨 말고도 인종차별 발언 그리고 거짓말 이런 건 잘못한 게 맞다입니다. 하지만 인성이 쓰레기라고 보는 건 프레임이 쓰여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러한 약점이 너무나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게 샤오짠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과거 정말로 아주 흔한 대륙의 일반 청년이었으니까요. 허세글도 쓰고 잘난 척도 하고 욕도 좀 하고 음흉한 농담도 친구들끼리 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중국 대륙에서 일반인들에게 웨이보라는 SNS 공간은 그런 공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흠을 잡으려면 잡힐 거리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논란을 한 번 더 패러다임의 전환, 즉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또 있습니다. 비관주의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보고 낙천주의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본다. 윈스턴 처칠이 한 말이에요. 이러한 문제가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터진 것은 좀 더 잘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는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항상 있어요. 나쁜 소식은 누구에게나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이고 좋은 소식은 위기와 시련은 발전과 성장의 계기를 마련해준다는 것이죠. 위대한 업적을 이룬 대가들은 공통적으로 위기의 순간에 한 단계 더 높이 도약을 했습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걸림돌이 되어 넘어질 수도 있고 디딤돌이 되어 딛고 올라설 수도 있죠. 지금 현재 샤오짠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나요? 샤오짠이 이 일을 계기로 나락으로 떨어질지 아니면 더 높이 비상하게 되는 계기가 될지 그리고 그런 샤오짠을 위해 샤오짠의 팬들은 어떻게 그를 응원해야 할지 여러분과 중국 샤오짠 팬들이 오히려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봐도 처음보다는 샤오짠을 더 옹호하는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신 고마운 글들 정말 빼먹지 않고 챙겨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글 중에서 다른 중화권 연예인들에 대해 다뤄달라는 요청하시는 글들 싹 다 확인하였습니다. 중화권 연예계 관련 이슈 관련 모든 요청 감사드리고요. 그러한 요청에 맞게 저도 준비를 잘 해서 꼭 보답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편은 왕이보 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